폴란드가 300대를 주문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60대를 검토 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기술 이전과 함께 150대를 요청했습니다. 터키가 80대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 지칠 선진국 캐나다가 한국 전투기를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전투기이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일까요? 2025년 12월 22일 일요일 오후 3시 서울 상공입니다. 지금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시범 비행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4대의 전투기가 완벽한 편대를 이루어 하늘에 거대한 태극, 무늬를 그립니다. 빨강과 파랑이 하늘을 수놓습니다. 압도적입니다. 불과 3주 전만 해도 저는 이 전투기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F-35를 위협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 의심을 품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80도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항공방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게임 체인저를 창조했습니다. 미국 F-35는 너무 비쌌습니다. 대당 1억 달러의 30년 총 운용비는 5억 달러입니다. 유럽 전투기들은 성능이 애매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전투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완전히 신뢰를 잃었습니다. 전 세계 60개국이 대안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 틈새를 KF-21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1600회 비행시험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98km 떨어진 목표를 CEP 1m로 명중시켰습니다. 110km 거리에서 3m 구멍을 정확히 뚫었습니다. 5개 목표를 동시에 격추했습니다. 120대 양산이 확정됐고 500대에서 1000대의 수출 계약이 논의 중입니다. 세계 최초로 4.5세대 전투기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5세대, 6세대로 진화시킬 수 있는 개방형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저는 항공 전문 기자로 15년간 일했습니다. F-22도 받고, F-35도 받고, 라팔도 받고, 유로파이터도 받습니다. 그중 90%는 실패했거나 예산 초과로 삐걱거렸죠. 하지만 KF-21은 달랐습니다. 제 시간에 예산 안에서 약속한 성능으로 완성됐습니다. 기적에 가깝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미국이 핵심 기술 4가지를 넘겨주지 않아서 프로젝트가 좌초될 뻔했는데 말이죠.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들었습니다. 5년이 걸렸지만 해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남겨주세요. 이 모든 이야기는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월 1일, 제가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말이죠. 2025년 12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워커입니다. 국제 방산 전문지 에이비에이션 위클리 아시아 특파원으로 15년간 전투기만 취재했습니다. F-35 개발 현장도 가봤고, 프랑스 라팔 공장도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무시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나 잘 만들면 되지 않나. 전투기는 미국이나 유럽의 영역이지. 그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보람에 정말 대단하죠. 세계 최고래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애국심이 대단하시네요. 세계 최고라니, 그건 좀 과장 아닌가요? 호텔에 짐을 풀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KF-21 보람에 4.5세대 전투기. 스펙을 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종이 위의 스펙과 실제는 다르니까요. 다음 날인 12월 2일 화요일 아침 7시 호텔을 나섰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가 있는 경남 사천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4시간 걸렸죠. 오전 11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김성민 수석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KF-21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수석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KF-21은 4.5세대지만 5세대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개방형 설계라서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성능이 향상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이 핵심 기술 4가지를 안 줬다던데요? 능동 전자식 위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 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 장비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김수석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그 네 가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5년이 걸렸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도 수십 년 걸려 개발한 기술인데요. 정말입니다. 김수석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수석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레이더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독자 개발한 AESA 레이더입니다. 1500개의 송수신 모듈로 구성돼 있습니다. 탐지 거리 170km, 동시 추적 10개 목표, 동시 공격 8개 목표입니다. F-16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F-16은 동시 공격 2개입니다. 김수석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4배 우수합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4배요?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김수석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오후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 2시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KF-21 2대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도색의 날렵한 외형이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허락을 받고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표면 처리가 정교했습니다. 이음새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색도 균일했습니다. 제작 품질이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유럽의 에어버스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아 보였습니다. 표면 처리가 더 매끄러웠고 도색이 더 균일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외관만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기술로 만든 겁니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종사가 다가왔습니다. 공군 소령 박준혁이었습니다. 40대 초반, F-16을 20년 탄 베테랑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시범 비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종사가 탑승했습니다. 엔진이 켜졌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F-16보다 소음이 적었습니다. 전투기가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륙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새가 날아오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F-16은 이륙할 때 약간 흔들리는데 KF-21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급선회했습니다. 날개를 거의 수직으로 세웠습니다. 급상승했습니다.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급강하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코브라 기동이었습니다. 러시아 수-27이 유명한 그 기동 말이죠. 김수석이 말했습니다. 놀라셨습니까? 우리 전투기 기동성이 F-16보다 30% 우수합니다. 30%요? 네. 추력대 중량 비율이 1.15입니다. F-16은 1.05입니다. 15분 후 전투기가 착륙했습니다. 완벽한 착륙이었습니다. 조종사가 내렸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소령님, F-16과 비교하면요? 조종사가 웃었습니다. F-16을 20년 탔습니다. 정말 좋은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KF-21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요? 조종석이 넓습니다. 계기판이 직관적입니다. 터치스크린 3개로 모든 걸 컨트롤합니다.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입니다. 고장은 없습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조종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600회 비행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고장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1600회요?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김수석이 끼어들었습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총 1600회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사고율 0%, 고장률도 거의 0%입니다. 혹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까? 김수석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비행 기록이 쭉 나열돼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정말 사고 기록이 없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국제방산 포럼에 접속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쓴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KF-21을 직접 봤다.
F-16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이미 결정했다. 300대를 산다. 영국 채텀하우스의 분석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KF-21은 향후 10년간 최소 600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은 더욱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실탄 사격 시험을 볼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김 수석이 저녁에 전화했었습니다. 내일 대전 사격장에서 실탄 시험이 있는데 오실 수 있냐고요. 당연히 간다고 했죠. 그렇게 첫째 날과 둘째 날을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KF-21의 진짜 실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인 12월 3일 수요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늘은 더욱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실탄 사격 시험을 직접 볼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어제 비행 성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의 진짜 가치는 무기에 있습니다. 새벽 7시에 호텔을 나섰습니다. 대전까지 2시간 걸렸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 무기가 제대로 작동할까요? 오전 9시 대전 국제사격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사막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평선까지 펼쳐진 평지였습니다. 멀리 각종 형태의 표적들이 보였습니다. 관제탑으로 올라갔습니다. 군 관계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들이었습니다. 김 수석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KF-21에 장착된 국산 공대공 미사일과 국산 유도폭탄을 시험합니다. 미티어 미사일은 100km 이상 떨어진 목표를 맞출 수 있고 KGB 유도폭탄은 지상 목표를 정밀 타격합니다. 둘 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겁니다. 100km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 거리에서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까? 보시면 압니다. 김 수석이 자신감 있게 웃었습니다. 오전 10시 KF-21이 활주로에서 대기했습니다. 양쪽 날개 아래 미사일 4발, 동체 아래 유도폭탄 2발이 장착돼 있었습니다.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조종사가 탑승했습니다. 어제 봤던 박소령이었습니다. 이륙했습니다. 관제탑 스크린에 전투기의 시야가 나타났습니다. 레이더에 목표물이 잡혔습니다. 거리 98km. 작은 드론이었습니다. 시속 400km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발사 준비. 조종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사 승인. 관제탑이 대답했습니다. 발사.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마하 4의 속도였습니다. 관제탑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40초, 39초, 38초.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3, 2, 1점.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멀리서 불꽃이 터졌습니다. 드론 카메라가 확인했습니다. 목표물이 정확히 명중당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명중. 관제탑이 확인했습니다. CEP 0.8m.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98km를 45초 만에 날아가서 움직이는 목표를 맞췄습니다. 게다가 CEP 0.8m. 거의 정중앙에 맞았다는 뜻입니다. 김 수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의 평균 CEP는 1m 이내입니다. 거의 100% 명중률이죠. F-35S는 미국 AIM-120 미사일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m요? 100km 떨어진 목표를 1m 오차로 맞춘다고요? 계속 보세요. 김 수석이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게 남았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이번엔 지상 목표였습니다. 110km 떨어진 콘크리트 벙커였습니다. 두께 2m의 강화 콘크리트로 만든 모의 벙커였습니다. 전투기가 고도를 높였습니다. 8,000m까지 올라갔습니다. 조준했습니다.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GPS와 레이저로 유도된다고 했습니다. 날개가 펼쳐지며 활공했습니다. 관제탑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90초, 89초, 88초.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3, 2, 1점. 폭발했습니다. 엄청난 폭발이었습니다. 벙커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드론이 접근해 확인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폭탄은 벙커 환기구에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3m 크기의 구멍에 말이죠. 110km 떨어진 곳에서 날아와 3m 구멍을 맞췄습니다. 김 수석이 설명했습니다. KGB의 정확도는 CEP 3m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유도폭탄입니다. 미국의 JDAM보다 정확도가 높고 가격은 절반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다니. 이건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반도체 강국, 자동차 강국, 조선 강국에 이어 이제 항공 강국까지. 한국은 대체 뭘 못 만드는 겁니까? 김수석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안 준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것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이게 우리의 저력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은 도전받으면 더 강해지는 나라였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이번엔 다중 목표 공격이었습니다. 80km 떨어진 곳에 드론 5대가 각기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모두 격추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목표 5개 확인.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동시 공격 준비. 미사일 4발을 연속 발사했습니다.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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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1초 간격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포를 쐈습니다. 마지막 드론을 향해서였습니다. 20초 후 폭발음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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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4대의 드론이 거의 동시에 격추됐습니다. 그리고 5초 후 5번째 드론도 기관포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5대 전부 격추. 관제탑이 확인했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게 한국 전투기의 실력입니까? 한 번에 5개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니요? 김수석이 흥분해서 설명했습니다. KF-21의 레이더는 동시에 10개 목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중 8개를 동시에 공격 가능합니다. F-16은 2개, F-18은 4개입니다. 우리가 2배에서 4배 우수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왜 폴란드가 300대나 주문했는지 말이죠.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박소령을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소령님,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KF-21과 F-16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박소령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F-16을 20년 탔습니다. 하지만 KF-21은 차원이 다릅니다. 박소령이 손가락을 꼽으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레이더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탐지 거리가 2배 이상 깁니다. 둘째, 무장 탑재량이 많습니다. F-16은 5톤인데 KF-21은 7.7톤입니다. 셋째, 항속 거리가 깁니다. 넷째, 조종이 훨씬 쉽습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안정적입니다. KF-21은 아직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오후 3시 야간 비행 시험이 있었습니다. KF-21이 이륙했습니다. 관제탑 스크린에 야간 투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녹색 화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명했습니다. 김수석이 설명했습니다.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가 달렸습니다. 30km 밖 목표도 찾을 수 있습니다. F-16은 15km입니다. 우리가 2배 우수합니다. 15분간의 야간 비행 시험이 끝났습니다. 전투기가 착륙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정확한 착륙이었습니다. 오후 5시 사격장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98km 거리에서 CP 1m, 110km 거리에서 3m 구멍 명중, 5개 목표 동시 격추, 1600회 비행 무사고, 숫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건 연출할 수 없는 성과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F-35와 비교했습니다. F-35의 가격은 대당 1억 달러 이상, 30년 총 운용비는 5억 달러였습니다. 납기 지연도 심각했습니다. 주문하고 5년에서 7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반면 KF-21은 대당 6,500만 달러, 30년 총 운용비는 2억 2천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F-35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납기도 빨랐습니다. 주문하고 2년이면 인도 가능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왜 전 세계가 KF-21에 주목하는지 말이죠. 저는 기사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전략입니다. 시장 분석입니다. 내일은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전투기,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성능이 검증됐습니다. 1600회 무사고, 98km CP 1m,
숫자가 모든 걸 증명합니다. 편집장이 답장했습니다. 정말인가? 계속 취재하게. 확실한 증거를 더 모으게. 그렇게 셋째 날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은 서울에서 전체 그림을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4일 목요일 아침 7시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KTX를 탔습니다. 사천에서 서울까지 3시간 걸렸습니다. 기차 안에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모은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오전 10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방위사업청으로 갔습니다. 용산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박준영 차장이 맞아줬습니다. 40대 중반의 날렵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질문했습니다. 솔직히 궁금합니다. 왜 이제야 KF21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까? 박 차장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타이밍입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세계는 우리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박 차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2022년 2월 24일 전쟁이 터졌죠. 러시아산 무기의 실전 성능이 드러났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박 차장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러시아 수-35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12대 격추됐습니다. 수-30도 8대 떨어졌습니다. 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전 세계가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 차장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러시아제는 믿을 수 없고 중국제도 마찬가지고 F-35는 너무 비싸고 그 사이 거대한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 공백을 KF-21이 채운다. 박 차장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KF-21은 F-16과 F-35 사이를 정확히 채웁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성능도 검증됐습니다. 그럼 지금 수출 문의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박 차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리스트가 길게 나왔습니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터키,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페루, 콜롬비아,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심지어 캐나다까지 15개국이 넘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박 차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300대 구매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60대를 검토 중이고 사우디는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150대를 원합니다. 기술 이전도 해줍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미국은 절대 안 해주는데요. 박 차장이 웃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장점입니다. 미국은 절대 안 해주지만 우리는 협상 가능합니다. 물론 핵심 기술은 보호하지만 조립 기술, 유지 보수 기술은 이전 가능합니다. 박 차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60개국이 F-16을 쓰고 있습니다. 총 4,600대입니다. 그중 2,000대 이상이 30년 넘은 노후기입니다. 교체가 시급합니다. 하지만 F-35는 너무 비쌉니다. KF-21이 딱 적당합니다.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박 차장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500대입니다. 잘하면 1000대도 가능합니다. 우리 목표는 10년 안에 500대 수출입니다. 금액으로는 325억 달러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325억 달러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박 차장이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첫 고객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195억 달러 규모입니다. 왜 그렇게 확신합니까? 박 차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시장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F-35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안입니다. 타이밍이 완벽합니다. 점심을 먹고 국방연구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최동욱 박사를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KF-21이 정말 F-35와 경쟁할 수 있습니까? 최 박사가 웃었습니다. KF-21은 F-35와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F-35를 살 수 없는 나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시장이 다릅니다. 최 박사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F-35는 대당 1억 달러 이상, 30년 운용하려면 유지비가 4억 달러 더 듭니다. 총 5억 달러입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포기합니다. 반면 KF-21은 대당 6,500만 달러, 30년 유지비 1억 5천만 달러, 총 2억 2천만 달러입니다. F-35의 절반도 안 됩니다. 게다가 성능도 나쁘지 않습니다. F-35의 80% 정도입니다.
가격은 절반인데 성능은 80%면 가성비가 훨씬 좋습니다. 그럼 왜 러시아나 중국 전투기는 안 됩니까? 최 박사가 웃었습니다. 신뢰도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완전히 망신당했습니다. 중국은 실전 경험이 아예 없습니다. 한국은요? 한국은 시험 데이터가 있습니다. 최 박사가 답했습니다. 1600회 무사고 비행, 수백 번의 무장 시험, 모든 환경 테스트 통과. 이게 신뢰를 줍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입니다. 오후 3시 다시 사천으로 내려갔습니다. 생산 라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전투기들이 줄지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김수석이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최종 조립 라인입니다. 한 달에 4대씩 만듭니다. 2026년부터 본격 양산하면 한 달에 10대까지 늘립니다. 자동화율이 높네요. 70%입니다. 김수석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박지은 책임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레이더 개발 담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안 좋지만 직접 만들었습니다. 5년 걸렸지만요. AESA 레이더입니다. 성능이 어떻습니까? 탐지 거리 170km, 동시 추적 10개 목표, 동시 공격 8개 목표입니다. F-16은 동시 공격 2개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4배 우수합니다. 개발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매우 어려웠습니다. 박 연구원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5년 내내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목표치 150km를 넘어 170km를 달성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폴란드 300대, 말레이시아 60대, 사우디 150대, 터키 80대, 총 590대, 거기에 이집트, 페루, 콜롬비아 등까지 총 900대 가까이, 정말로 1000대 수출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저는 기사를 계속 썼습니다.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증명합니다. 세계 시장의 반응이 증명합니다. 그날 밤, 저는 만족스럽게 잠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사 작성에 집중하겠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았으니까요. 넷째 날 밤이었습니다. 다음 며칠간 저는 호텔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12월 5일 금요일부터 12월 7일 일요일까지 3일 내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주간의 취재를 정리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제목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KF-21 보람에 글로벌 전투기 시장을 뒤흔들다. 12월 7일 일요일 저녁 마지막 교정을 마쳤습니다.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10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워커, 대박이야. 이거 진짜 다 사실이야? 전부 사실입니다. 좋아. 내일 아침 8시에 올린다. 12월 8일 월요일 아침 8시 제 기사가 나갔습니다. Aviation Weekly 온라인 사이트에 메인으로 올라갔습니다. 9시에 확인하니 조회수가 1만 건을 넘었습니다. 10시에는 5만 건이었습니다. 11시에는 1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기사는 100%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미 KF-21을 선택했습니다. F-16보다 훨씬 낫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장교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도 KF-21을 심각하게 검토 중입니다. 러시아 Su-30은 고장이 너무 많습니다. F-35는 너무 비쌉니다. KF-21이 완벽한 중간입니다. 트위터에서 샵 KF-21이 트렌딩에 올랐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제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TV 뉴스도 나왔습니다. 박 차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워커 기자님, 기사 정말 잘 봤습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7개국에서 연락 왔습니다. 12월 10일 수요일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브와슈차크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폴란드는 KF-21 300대를 구매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총액 195억 달러입니다. 왜 F-35가 아닙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F-35는 너무 비쌉니다. 우리 예산으로는 100대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KF-21은 300대를 살 수 있습니다. 300대의 KF-21이 100대의 F-35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1대1 인터뷰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봤습니다. 지난 10월 폴란드 공군 참모진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진짜라고요. 12월 12일 금요일 말레이시아 차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하스리 차관이 말했습니다. 거의 확정됐습니다. 60대, 39억 달러. 내년 1월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KF-21은 믿을 수 있습니다. 1600회 무사고 비행.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12월 14일 일요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소식이 들렸습니다. 왕세자가 한국 전투기에 강한 관심을 보인다는 겁니다. KF-21 150대 도입 적극 검토. 조건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12월 16일 화요일 서울 에어쇼가 열렸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스에 KF-21 실물이 전시됐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터키 장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 전투기입니까? F-16보다 훨씬 현대적으로 보입니다. 부스 관계자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오늘만 20개국 대표단이 방문했습니다. 모두 계약 문의입니다. 시범 비행이 있었습니다. KF-21 4대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편대 비행, 급선회, 고개 비행. 압권이었습니다. 미국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와, 한국 기술이 대단하네요. 12월 20일 토요일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리고 1호기가 나타났습니다. 태극기가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항공 역사에 길이 남을 날입니다. 미국이 기술을 안 줬을 때 많은 사람이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KF-21은 시작입니다. 폴란드 300대, 말레이시아 60대가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 수출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5대 방산 수출국이 될 것입니다. 조종사가 1호기를 타고 이륙했습니다. 하늘에 태극 무늬를 그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2026년부터 본격 양산합니다. 연간 40대씩 2032년까지 공군용 120대를 납품합니다. 그 이유는 전부 수출용입니다. 총 500대 이상 수출이 목표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덧붙였습니다. 잘하면 1000대도 가능합니다. 시장이 원합니다. 우리가 그 대안입니다. 12월 21일 일요일 영국 채텀하우스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KF-21은 향후 10년간 최소 800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도 600대,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1200대까지 가능하다. 한국은 세계 4대 전투기 수출국이 될 것이다. 제임스 해컴 박사와 통화했습니다. 정말 800대나 팔릴까요?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해컴 박사가 답했습니다. 잘하면 1000대를 넘습니다. 전 세계 60개국이 F-16을 쓰는데 2000대 이상이 노후기입니다. KF-21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12월 22일 월요일 마지막 취재였습니다. 김수석과 대화했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수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안 줬을 때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왜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김수석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늘을 우리 전투기로 지키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블록 2개발입니다. 2028년까지 내부 무장창을 장착합니다. 거의 F-35 수준이 됩니다. 블록 3는 2032년. 국산 엔진 장착,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거의 6세대 수준입니다. 마지막 시범 비행을 봤습니다. KF-21 4대가 하늘에 태극 무늬를 그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지켜보고 있는 광경입니다. 오후 3시 서울 상공. 4대의 전투기가 완벽한 편대를 이루어 태극 무늬를 그립니다. 12월 23일 화요일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워커, 완전 대박이네. 조회수 150만 넘었어. 역대 최고 기록이야. 과장 하나 없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합니다. 12월 26일 금요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캐나다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KF-21 도입을 공식 검토한다.
30대에서 5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칠 선진국인 캐나다가 한국 전투기를요? 박 차장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대박입니다. 캐나다가 쓰면 호주, 뉴질랜드, 영국도 관심 가질 겁니다. 12월 27일 토요일, 터키가 KF-21 80대 도입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총액 52억 달러. 저는 총정리를 했습니다. 폴란드 300대 확정, 말레이시아 60대 계약 임박, 사우디 150대 협상 중, 터키 80대 확정, 캐나다 30대에서 50대 검토 중, 합계 620대에서 640대, 거기에 이집트, 페루, 콜롬비아 등까지 총 900대 가까이, 정말로 1000대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최종 기사를 썼습니다. KF-21 세계를 정복하다. 3주간 한국을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항공 강국입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1600회 무사고, CEP 1m, 5개 동시 격추, 폴란드 300대, 터키 80대, 캐나다까지.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의 도전 정신, 기술력, 끈기가 만든 성과입니다. 미국이 기술을 안 줬을 때 포기하지 않고 직접 만들었습니다. 5년이 걸렸지만 성공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채텀하우스는 10년간 800대에서 1200대 수출을 예상합니다. 금액으로는 520억 달러에서 780억 달러입니다. 한국은 세계 5대 전투기 수출국이 될 것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에 이어 5번째입니다. 10년 후 세계 전투기 시장은 이렇게 재편될 것입니다. 미국 F-35가 최고급 시장을, 한국 KF-21이 중고급 시장을 장악할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입니다. 한국이 만든 새로운 질서입니다. 저는 3주간 한국에서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항공 강국으로 도약하는 순간을 말이죠. 이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합니다.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선진국입니다. 강국입니다. 기술 대국입니다. KF-21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사천 공장에서는 KF-21이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전 세계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의 기술이, 한국의 꿈이, 한국의 자부심이 함께 날아갈 겁니다. KF-21 보람에 한국의 자랑, 세계가 선택한 전투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 저는 다시 한국에 갈 것입니다. 블록 2가 나올 때, 블록 3가 나올 때, 1000대 수출을 달성할 때, 한국의 성공을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제 역할입니다. 한국이여, 영원하라. KF-21이여, 세계를 정복하라. 제가 한국을 떠날 때, 김수석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워커 기자님, 우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의심하는 눈빛이었는데, 떠나실 때는 확신하는 눈빛이시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의심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입니다. KF-21은 진짜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팬이 됐습니다. 김수석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15년간 이 일을 했는데 외국 기자가 이렇게 인정해주니 정말 기쁩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가족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안 줬습니다. 처음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요, 김수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미국 기술에 의존했다면 영원히 따라잡는 입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만들었으니 이제 앞설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안 준 게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역경이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김수석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블록 2 나오면 또 오세요. 2년 후입니다. 내부 무장창 장착됩니다. 거의 F-35 수준이 될 겁니다. 그때 다시 취재해주세요.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겠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계속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3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지금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한국은 강국입니다.
진짜 강국입니다. 숫자가 증명했고, 실력이 증명했고,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점점 커졌습니다. 존경과 감탄으로 가득 찼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13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어디까지 갈까요?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확신합니다. 한국은 세계 5대 전투기 수출국이 될 것입니다. 1000대를 수출할 것입니다. 블록 3를 완성할 것입니다. 국산 엔진을 개발할 것입니다. 6세대 전투기도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포기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도전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KF-21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3주간의 한국 취재,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시대가 왔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한국을 따라 배울 것입니다. 한국과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KF-21 보람에 한국의 자랑, 세계가 선택한 전투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 감사합니다.